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1장까지 이제 좀 다 살펴봤고요. 이번 장에서는 이제 제어자와 다형성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어자는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다, 퍼블릭이다, 그리고 뭐 디폴트다, 프로텍티드다 이런 액세스 모디파이어 접근 제어자하고요. 그리고 뭐 스테이틱,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앱스트랙트, 뭐 싱크로나이즈드 뭐 이런 아직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제어자들인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종류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고,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제어자 중에서 다룰 거는 당연히 접근 제어자가 될 겁니다. 왜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 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다형성에서 많이 포기를 해요. 힘들어요. 이게 많이 힘들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예제를 가지고 다양성에서 우리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우리가 제어자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제어자는 영어로는 modifier라고 하는데요. 자, 제어자는 말 그대로 클래스나 멤버 변수나 생성자나 메서드의 선언부에 사용되어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해서 형용사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어자는 통상 접근 제어자와 기타 제어자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제 한번 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죠. 클래스나 멤버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자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접근 제어자는 이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였어요? 스테이틱 파이널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간에 여기서 이제 접근 제어자는 반드시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일단 한번 더 보죠. 자, 제어자의 종류. 제어자는 퍼블릭이 있고요.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죠? 접근 제어자. 얘는 어디 앞에 붙을 수가 있어요? 클래스, 메서드, 멤버 변수 다 붙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프로텍티드, 디폴트, 퍼블릭. 죄송합니다. 이게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죠. 제가 좀 고칠게요. 죄송합니다. 자, 프라이빗 이렇게 제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은 여러분들이 많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다 접근 가능한 걸 의미하고요. 자, 프로텍티드나 디폴트나 프라이빗. 그래서 제가 요까지만 요 두 개만 일단 구별을 해주자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죠. 그죠? 프라이빗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아무런 것도 붙여주지 않는다면 디폴트가 되는데, 디폴트를 그렇다고 앞에다가 우리가 따로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나오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타 제어자를 보시게 되면 스테이틱이 있고 파이널이 있고 앱스트랙트, 뭐 싱크로나이즈드, 뭐 트랜전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말 안 해도 이제는 이 스테이틱과 파이널은 앞에서 워낙 많이 다뤘죠. 뭡니까? 스테이틱은 앞에 붙어 있으면 얘는 변수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메서드 앞에 붙을 수 있고 클래스 앞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클래스는 내부 클래스, 다음에 배우게 될 내부 클래스 안에서 붙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것들은 뭐예요? 그죠? 무조건 메모리 상단에 이제 클래스 영역에 올라간다. 그리고 공용 데이터로 많이 사용된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 정리를 해 두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파이널. 파이널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메서드 앞에 붙어버리면 오버라이딩이 안 되죠. 그죠? 마지막 메서드고. 또 클래스 앞에 붙어버리면 얘는 더 이상 상속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맞죠? 상속을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제어자들인데, 자, 바로 애브스트랙트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애브스트랙트라는 키워드는요, 추상적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뭐 미완성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 혹은 추상 메서드 작성 시에 사용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추상 클래스는 뭐며 추상 메서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반복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상 메서드는요 말 그대로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public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요, 추상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public 해서 void 메서드 void 메서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하지 않습니까? 메서드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추상 메서드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public abstract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메서드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개 변수 듣는 것까지 선언부만 이렇게 작성을 하고 바로 세미콜론을 해요. 그러면 얘는 메서드에 선언부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잠깐 빠졌네요. 자, abstract void 메서드죠. void 메서드. 자, 요렇게 해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죠? 얘는 구현부가 없다. 그죠? 선언부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뭔데? 그죠? 메서드는 뭐죠? 클래스의 멤버의 하나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라는 것은 클래스 내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클래스 A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int a도 있을 수 있고 뭐 int b도 있을 수 있고 static int a도 있을 거 static int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부에 클래스 A에 만약에 요 추상 메서드가 한 개라도 그러니까 한 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다라면 이 클래스는요 바로 앞에 abstract 키워드를 붙여줘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컴파일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얘는 추상 메서드를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다는 게 바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은 절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냐? 추상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구현부가 없는 추상 메서드가 선언부만 있는데 호출은 할 때 호출은 했는데 실행할 블럭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 클래스는 절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고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들을 만드는데 기반이 되는 그러한 가이드 같은 역할, 인터페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이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쓰긴 씁니다. 여튼 이러한 개념이 바로 추상 메서드와 추상 클래스의 개념입니다. 좀 일단은 지금은 그냥 한번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싱크로나이즈드가 있는데요. 자, 싱크로나이즈드는 동기화 메서드고 동기화 블럭에 작성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 메서드는 이 제어자는요.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스레드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스레드라는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여러 개의 스레드가 어떠한 메서드에 동시에 접근을 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객체 잠금, 인계 영역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싱크로나이즈드라는 제어자인데 지금은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다소 난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스레드에 가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전트가 있는데요. 트랜전트는 이제 데이터 직렬화에 사용된다. 직렬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운다는 거죠.
이렇게 직렬, 병렬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 이렇게 우리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스트림에 대해서는 대충 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인풋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트랜전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객체, 즉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파일 입출력할 때 이제 객체를 또 이제 네트워크로 송수신을 하면서 보낼 수도 있고 또 파일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되어 놓고 하나하나씩 멤버들을 이렇게 세워요. 스트림에다가 출력 스트림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직렬하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 직렬하라고 하는데 이때 트랜전트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 부분도 우리가 아직 IO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일단 한번 들어봤다 이런 것들이 제어자더라 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뭐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 나와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니까요. 내용이 많아져서 그래요. 알겠죠? 자, 일단은 우리는 static, final, abstract 요까지 오늘 요까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좀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 있고요. abstract에 대해서도 방금 요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제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어자의 종류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일단 접근 제어자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시고 그리고 애브스트랙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보면 자, 애브스트랙트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자, 애브스트랙트는 추상적인 미완성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완성이 되지 않았다, 추상적이다. 이런 이유가 왜 애브스트랙트를 키워드를 붙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구현부가 없기 때문에 애브스트랙트 키워드를 붙이는 거예요. 구현부가. 그래서 얘는 클래스나 메서드 앞에 붙을 수가 있는데요. 클래스 앞에 붙어버리면 추상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클래스 내에 추상 메서드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냐 일반 클래스냐를 결정짓는 잣대가 되는 게 바로 추상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메서드 앞에 붙을 때는 당연히 선언부만 다른 거랑 존재하고 구현부가 전혀 없죠. 그렇다면 그거는 추상 메서드임을 알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얘는 지금 추상 클래스예요. 그죠? 추상 클래스인데 보니까 내부적으로 추상 메서드, 자, 선언부만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서드는 선언부와 구현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구현부가 없죠. 중블록 부분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놈들은 이런 추상 클래스는 여러 개의 메서드를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주석으로 무슨 뭐 하는 메서드 무슨 뭐 하는 메서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현업에서는 뭐 예전에 그랬죠. 요즘에는 뭐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면 이 추상 메서드를 이제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각기 맡은 담당 직원이 오버라이딩 재정의를 해서 그에 맞게끔 오버라이딩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취합을 해서 이제 이 클래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은 오시나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일단 대다수를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개의 뭐 플레이어가 있다. 그죠? 플레이어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뭐 오디오 플레이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CD 플레이어도 있을 거고 MP3 플레이어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중에서 보면 플레이라는 메서드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감기 뭐 스탑이라는 메서드도 또 있을 거고 이렇게 각기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들을 대다수가 이제 여기에 추상 클래스에 이렇게 추상 메서드로 선언하면서 이걸 다 상속받게 해서 이제 그의 입맛에 맞게끔 MP3는 MP3답게 그리고 뭐 CD 플레이어는 CD 플레이어에 답게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자, 결과론적으로 이 abstract 클래스,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 생성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선언부가 없는 놈이 구현부가 없는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다 보니까 호출을 해도 실행이 안 되죠. 맞습니까? 실행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뭐 이거를 메인 메서드 실행 블록에서 예를 들어서 카 이렇게 해서 카는 new 카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바로 컴파일 에러가 바로 올라옵니다. 왜 올라올까요? 이거는 추상 클래스니까 만들 수 없다,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라고 바로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bstract 클래스는 상속에 의해서, 그렇죠? 이거를 익스텐드 하는 그러한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라든지 앰뷸런스, 뭐 소방차, 경찰차 이런 데에서 이제 상속을 받아 가지고 이제 완성되어야지만이 인스턴스를 비로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bstract가 가지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추상 클래스하고 추상 메서드를 다 설명해 버렸네요. 바로 뒤에 다음 장이 추상 클래스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여튼 요런 게 바로 abstract 클래스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클래스와 메서드 앞에 붙는 거고,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 정리를 하자면 클래스 앞에 abstract가 붙어 있다면 그 클래스 안에는 무조건 추상 메서드가 한 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추상 메서드 앞에 abstract가 붙어 있다면 얘는 구현부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스턴스 생성할 수 없고 상속에 의해서 그 메서드가 재정의가 되어야지만은 비로소 자선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추상 클래스에는 뭐 추상 메서드만 오느냐? 아닙니다. 여기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멤버 변수 그리고 이제 일반 메서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놈으로 인하여 추상 메서드라는 이놈으로 인하여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을 만 뿐이지 다른 거는 다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예, 접근 제어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봐야 되는데, 자,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 제어자는 앞에서 우리가 미리 많이 사용도 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도 했어요. 옛날에 타임 클래스 기억나시죠? 그러한 클래스들에서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 멤버 변수, 그리고 메서드, 생성자. 자, 생성자 앞에 프라이빗가 붙는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생성자, 즉 U라는 인스턴스로, U라는 연산자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바로 무슨 패턴이었어요? 기억하실 텐데, 그죠? 싱글턴 패턴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50도인데요. 그림인데요. 보시면 프라이빗가 접근 제어자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제일 넓은 게 퍼블릭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 제한이 이렇게 강화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두는 이유가 보안 때문에 그래요. 보안. 아무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멤버 변수,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중요한 클래스라면 자유자재로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로 하고, 게터 메서드를 제공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터 메서드도 제공할 수 있는 거는 몇 개를 제공해 줘도 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 그러면 자, 퍼블릭으로만 선언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자, 프라이빗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클래스 이렇게 A 이렇게 했다면, 얘가 만약에 멤버 변수로 private int a는 a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B라는 클래스가 여기에 얘한테 접근할 수 있습니까? 포함으로 만약에 A를 가지고 있다면 A.A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내가 메서드를 하나 이렇게 선을 했다. 예를 들어서 public void 메서드 이런 식으로 내가 선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this a 이렇게는 접근이 가능해요. 하지만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 못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가 됩니다. 그 다음 디폴트인데요. 디폴트는요, 이제 클래스나 필드나 뭐 멤버 변수나 생성자 메소드에 다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클래스를 선언할 때 통상 우리가 퍼블릭을 많이 쓰잖아요. 퍼블릭을 생략한 경우에 디폴트가 붙어요. 그런데 이 디폴트가 붙는데 디폴트는 우리가 생략이 된 상태로 붙어요. 생략이 된 상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클래스를 이렇게 퍼블릭 클래스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서 클래스 이렇게만 선언하면 자동적으로 앞에 디폴트가 붙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디폴트 클래스 이렇게 붙여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규칙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디폴트 타입이라고 해서 그냥 클래스만 이렇게 덩그러니 붙여두시면 하면 자동으로 컴파일 시에 디폴트라고 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앞에다가 디폴트를 붙여줘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요 같은 패키지 디폴트는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 즉 다른 패키지에서 이제 접근하려면 다른 패키지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우리 패키지 알잖아요, 그죠? 섹션 이그젠플 01, 02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은 같은 클래스에 이렇게 있다면 어렵다. 같은 패키지에 이제 있으면 사용 가능하지만 다른 패키지에 있다면 사용이 불가능한 그러한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 다음 protected 얘는 무조건 같은 패키지 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extend 상속을 받았던 자선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protected라는 접근 제어자는 같은 패키지 example 01이면 그 패키지 같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선 클래스에서만 이 protected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받지 같은 패키지에 있다고 해서 상속을 받지 않는 클래스들은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protected고요. 그 다음에 public은 공공의 이런 뜻으로서 어떤 클래스든지 접근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하죠. 라이브러리 클래스 예를 들자면 바로 JDK가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그게 거의 다 대다수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져다가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자 유저 디파인 클래스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의 또 라이브러리를 사용자 유저 디파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있는 애들은 대다수 거의 뭐 99% 이상은 퍼블릭으로 선을 해주셔야 애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퍼블릭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접근 제한이 강화가 되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접근 제한이 허술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을 가장 많이 써요. 알겠죠? 내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감싸고 그리고 이제 멤버 변수 다른 메서드들은 퍼블릭으로 이렇게 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뒤에서 제가 뭐 설명은 또 드리겠지만은 캡슐화 한다, 암호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4개가 있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제가 설명을 또 앞에서 드렸죠. 자, 사용 이유는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이 프라이빗으로 감싸면 외부에서 이 폰 클래스의 모델이나 컬러에 접근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게터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 값만 읽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세터를 제공해주면 세터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줄 수도 있지만은 세터를 제공해 준다면 값을 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세터는 뭐 필요하다면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한 사용 이유는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접근을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접근 제어자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건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해 놓고 그 값을 너희들이 그냥 게터를 통해서 읽어가라. 이 내부적으로 프라이빗는 내가 쓰겠다. 외부에서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러한 그림들을, 유사한 그림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요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뭘까요? 그죠? 요게 바로 멤버 변수들입니다. 프라이빗으로 감쌌죠. 그러면 여기 방어막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방어막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방어막들이 바로 메서드들이에요. 메서드. 게터 같은 메서드들. 이렇게 막고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해요. 얘한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1차적으로 막아요? 그죠? 메서드가 막아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읽어가라. 메서드를 통해서 이거 읽어가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많이 그리곤 합니다. 이게 바로 객체를 나타내는 한 형태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기 그림은 그림의 캡슐화를 나타내고 있다 하여 자바는 보안에 매우 강한 언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함부로 접근해서 변경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게터나 게터를 통해서 읽어가라.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접근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죠. 접근을 하려면 게터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자바의 보안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어젠가요? 제가 2019년 지금 현재 기준이 오늘이 며칠인가요? 8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프로그램 언어의 그 비중, 그러니까 사용 빈도 1위가 자바더라고요. 아직까지가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자바였어요. 자바였는데 2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자바인데 얘가 전 세계 77억 인구에서 16.8%를 얘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위가 C예요. C. 아직까지 C 언어를 써요. C 언어는 인베디드 쪽으로 많이 쓰거든요. 인베디드는 칩에다가 프로그램 씹는 거죠. 그래서 얘가 거의 한 13%쯤 되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C++입니다. 같은 객체 지향 언어인데 역시 물론 4등하고 3등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또 파이썬도 많이 올라왔고요. 물론 나라마다 좀 상이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시아 국가에서는 자바가 단연 1등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찾아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바가 보안성이 강하고 그리고 일단은 쉐어웨어잖아요. 무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 자바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튼 이건 여담으로 제가 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왜 자바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접근 제어자에 대한 설명을 다 이렇게 했고요. 왜 써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써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보안에 강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이론 강의 첫 번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요거 관련돼서 우리가 실습할 내용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다음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